휠체어에 앉은 선영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핸드폰 소리. 선영은 이상한 기운을 느낍니다. 뇌졸중 진단금이 3억이고 하반신 척추정예 보험금이 2억? 오빠, 조금만 더 기다려요. 기억력도 더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선영은 화가 치밀어 올라 일어날 뻔했습니다. 뇌졸중이었지만 기억은 선명했고 신경근육세포도 조금씩 되살아나 다시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는 척 해야 해. 선영은 다시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선영은 부모님을 동시에 떠나보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선영은 울 틈도 없이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55세 김선영. 그녀는 이제 혼자입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흘 후 선영은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칩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합쳐서 총 30억입니다. 30억? 선영은 그 숫자를 듣습니다. 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합니다. 상속세는 약 9억에서 10억 정도 예상됩니다. 선영의 손이 멈춥니다. 옆에 앉은 남편 준호, 62세. 그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숫자를 확인합니다. 서류를 유심히 봅니다. 선영은 남편을 봅니다. 준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세무사가 설명합니다. 납부 기한, 절차, 필요 서류. 선영은 듣지만 머릿속이 멍합니다. 30억, 10억 세금, 20억 남음. 숫자만 맴돕니다. 사무실을 나옵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도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겠네. 선영은 걸음을 멈춥니다. 여보, 이건 엄마 아빠가 남긴 돈이에요. 우리 돈이 아니라. 준호는 웃습니다. 가볍게. 무슨 소리야? 당신 돈이면 우리 돈이지 부부잖아. 선영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귓가에 박힙니다. 우리 돈.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차에 오릅니다. 시동을 겁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봅니다. 무언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봅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천장을 봅니다. 옆에서 준호는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 선영은 생각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누가 관리해야 할까? 만약 내가 아프면, 만약 내가 판단을 못하게 되면 불안이 밀려옵니다. 선영은 몇 년 전 일을 떠올립니다. 친구 미정을 통해 가입한 보험, 종신보험, CI보험, 연금보험. 그때는 그냥 노후 준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선영은 결심합니다. 이 돈을 지켜야 한다고,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속 절차가 끝났습니다. 세금 납부는 세무사와 상의해 중간 납부와 분할 납부로 우선 정리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자산은 이제 완전히 선영의 명의입니다. 총 30억 중 세금 10억을 제외하고 20억이 남았습니다. 숫자는 줄었지만 무게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 무렵 준호에게 해외 출장이 생겼습니다. 한 달 정도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짐을 쌌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상속 문제를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 조심스러운 침묵만 오갔습니다. 준호가 출국한 다음 날, 선영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9시 은행.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합니다. 선영은 계좌를 나눕니다. 한 곳에 모두 두지 않습니다. 생활비, 비상자금 각각 다른 은행으로. 오후 2시 카페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 미정이를 만났습니다. 워낙 큰 돈이었기에 며칠에 걸쳐 설명을 들었습니다. 조건을 바꾸고 수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연금보험 일시납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쓰는 돈이 아닙니다. 묶어두는 돈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게. 선영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다음 날 경기도 부동산 중개소를 세 곳 돌아봅니다. 시세를 비교합니다. 개발 계획을 확인합니다. 단기 차익이 아닙니다. 오래 두고 볼 곳. 선영은 교통호재가 예정된 지역의 아파트를 계약합니다. 그 다음 주 또 은행, 또 서류, 또 도장. 선영은 쉬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잠도 깊이 자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완료된 항목에 줄을 그었습니다. 아직 남은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돌아오기 전에 끝내야 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은행, 보험, 부동산. 부모가 남긴 돈은 더 이상 한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선영의 손이 닿는 곳, 선영의 손이 닿지 않는 곳,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선영은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맞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준호는 짐을 풀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상속받은 돈은 어떻게 정리했어? 선영은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하는 게 맞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내에게 캐묻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 준호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알아서 했다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 선영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옆에서 선영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20억.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준호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검색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선영의 마음은 제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낸 충격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지냈지만 밤이 되면 숨이 막혔습니다. 잠들기 직전 문득 떠오르는 부모님의 얼굴이 그녀를 깨웠습니다. 선영은 자신이 괜찮다고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선영은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어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옵니다. 부모님 생각이 자꾸 납니다. 지금 살고 있는 2층 집도 부모님이 사주신 집입니다. 결혼할 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영은 걸레를 들고 부엌으로 갑니다. 물을 헹굽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현기증이 일어납니다. 선영은 싱크대를 짚습니다.
시야가 흐려집니다.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몸이 흔들립니다. 선영은 벽을 짚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팔이 축 늘어집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혀가 굳은 것 같습니다. 그대로 쓰러집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선영은 바닥에 쓰러집니다. 의식이 흐려집니다.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준호가 방에서 뛰어나옵니다. 선영아, 선영아. 준호는 바닥에 쓰러진 선영을 흔듭니다. 선영은 눈을 뜨지만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말을 하려 해도 입이 잘 안 떨어집니다. 준호는 선영의 얼굴을 봅니다. 얼굴 한쪽이 처져 있습니다. 입 한쪽이 비뚤어져 있습니다. 준호는 당황합니다. 급하게 핸드폰을 꺼냅니다. 119에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알려주고 증상을 설명합니다. 구급차가 출동합니다. 병원 응급실입니다. 의사가 선영을 진찰합니다. CT 촬영, MRI 촬영이 이어집니다. 기계 소리가 요란합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준호를 따로 부릅니다. 뇌졸중입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일부 뇌 조직이 손상되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넘겨 치료가 늦어졌습니다. 준호는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짓습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합니다. 지금은 의식은 있지만 언어 기능이 손상되었고 기억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얼마나 회복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복잡합니다. 슬픔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눈은 떴지만 표정이 멍합니다. 천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준호가 다가옵니다. 선영아, 괜찮아?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준호를 봅니다. 입을 움직입니다. 말이 어눌합니다. 입 한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혀가 꼬이는 것 같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을게. 선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눈물이 흐릅니다. 뺨을 타고 베개로 스며듭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나까지. 선영은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이번 일주일째입니다. 선영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지만 진전은 더딥니다. 말은 여전히 어눌하고 기억도 흐릿합니다. 집에서 준호는 혼자 있습니다. 선영의 옷을 정리하고 서류를 정리합니다. 앞으로 병원비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준호는 서재로 갑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은행 통장, 부동산 서류, 그리고 보험 증권 파일. 준호는 파일을 꺼냅니다. 펼쳐봅니다. 종신보험, 계약자 김선영, 피보험자 김선영, 수익자 박준호, 사망보험금 5억 원. 준호의 눈이 커집니다. 다음 장을 넘깁니다. CI보험, 뇌졸중 진단금 3억 원, 암 진단금 3억 원, 가입일 5년 전. 준호는 숨을 멈춥니다. 뇌졸중. 아내가 지금 앓고 있는 병입니다. 다음 장. 연금보험 이건이 보입니다. 하나는 5년 전, 또 하나는 최근입니다. 매월 지급액 1,000만 원. 준호는 파일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5억, 3억, 매달 1,000만 원. 파일 모서리에 명함이 끼워져 있습니다. 준호는 명함을 꺼냅니다. 최미정 보험 설계사.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뒷면에는 손글씨로 선영아, 언제든 연락해라고 적혀 있습니다. 준호는 명함을 오래 바라봅니다.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아내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기억도 끊깁니다. 하지만 보험은 살아있습니다. 3억 원. 뇌졸중 진단만으로 준호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서재를 나옵니다. 거실에 앉아 생각합니다. 오래 생각합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명함의 번호를 천천히 누릅니다. 신호가 갑니다. 1번, 2번, 3번. 전화를 걸기 전에 잠시 멈칫합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준호는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첫 통화. 전화가 연결됩니다.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입니다. 맑고 또렷합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최미정 씨신가요? 여자는 잠깐 침묵합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준호는 숨을 한 번 쉽니다. 저는 김선영 씨 남편입니다. 박준호라고 합니다. 전화 너머에서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놀란 듯한 기척입니다. 아, 선영이 남편분이시구나. 선영이는 어떻게 지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준호는 대답합니다. 그게 아내가 많이 아픕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지금 입원 중이에요. 미정은 짧게 한숨을 쉽니다. 어머, 그렇구나. 언제 그런 일이? 준호는 계속 말합니다. 집에서 아내 서류를 정리하다가 보험 증권을 발견했어요. 최미정 씨 명함도 함께 있더라고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합니다. 아, 네. 선영이 보험을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 보험 관련해서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청구 가능한 게 있는지. 미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네, 당연하죠.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준호는 달력을 봅니다. 내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미정이 대답합니다. 좋아요. 그럼 시청 근처 카페에서 볼까요? 제가 위치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준호는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전화가 끊어집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다봅니다. 내일 만나게 됩니다. 아내의 친구를. 준호는 왜인지 모르게 긴장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대도 됩니다. 다음 날 오후입니다. 카페는 조용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이 많지 않습니다. 창가 자리에 준호가 먼저 앉아 있습니다. 손목시계를 확인합니다. 약속 시간 5분 전입니다. 준호는 물을 마시며 기다립니다. 왠지 모르게 긴장됩니다. 아내의 친구를 만나는 것뿐인데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문이 열립니다. 종소리가 딸랑 울립니다. 여자가 들어옵니다. 준호는 순간 숨이 멈춥니다. 55세. 하지만 훨씬 젊어 보입니다. 깔끔한 베이지색 정장. 몸에 딱 맞습니다. 허리 라인이 드러나고 어깨선이 반듯합니다. 화장은 진하지 않지만 또렷합니다. 입술은 연한 코랄색입니다.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자신감 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던 것을 깨닫습니다. 최미정 씨? 여자가 환하게 웃습니다. 네, 박준호 씨죠?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맑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납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눕니다. 준호는 미정의 손이 부드럽다는 것을 느낍니다. 손톱은 연한 핑크색으로 정돈되어 있습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준호는 미정을 봅니다. 아내 선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선영은 평생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수수한 니트와 편한 바지만 입었습니다. 머리는 늘 뒤로 묶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다릅니다. 세련되어 있습니다.
자기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미정도 준호를 봅니다. 62세. 하지만 나이보다 젊어 보입니다. 정돈된 회색 재킷, 깔끔하게 넘긴 머리, 안경을 쓰고 있는데 지적으로 보입니다. 얼굴은 지쳐 보입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는 곧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입니다. 말투는 정중합니다. 미정은 이혼 후 3년간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 앞에 앉자 오랜만에 심장이 조금 빨리 뜁니다. 묘한 떨림이 있습니다. 미정은 그 감정을 애써 무시합니다.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냅니다. 커피 주문하실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웨이터를 부릅니다.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합니다. 미정은 화면을 켭니다. 먼저 선영이 상태가 어떤지 여쭤봐도 될까요? 준호는 천천히 설명합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일, 지금 언어 기능이 손상된 것, 기억도 불안정한 것, 재활 치료 중인 것. 미정은 안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젓습니다. 미간이 살짝 찌푸려집니다. 정말 안 됐네요. 선영이는 제 고등학교 친구거든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군요. 선영이가 친구 많지 않은데 미정 씨는 자주 얘기했어요. 미정은 쓸쓸하게 웃습니다. 요즘엔 서로 바빠서 자주 못 봤어요. 제가 이혼하고 나서는 더 뜸해졌고요. 준호는 미정을 봅니다. 이혼. 그 단어가 묘하게 귓가에 맴돕니다. 커피가 나옵니다. 미정은 태블릿 화면을 넘깁니다. 그럼 보험 내역부터 확인해 볼게요. 선영이가 5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 3건 있어요. 화면을 준호에게 보여줍니다.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합니다. 종신보험, CI보험, 연금보험, 가입 시기, 보험료, 보장 내용이 표시됩니다. 미정은 설명합니다. 차분하고 전문적입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CI보험 청구가 가능해요. 뇌졸중 진단금이 3억 원입니다. 준호는 눈을 크게 뜹니다. 3억 원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병원 진단서만 있으면 청구할 수 있어요. 제가 서류 전부 도와드릴게요. 준호는 안도합니다. 숨을 한번 깊이 쉽니다. 어깨에 힘이 빠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서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텐데. 미정은 부드럽게 웃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주름마저 따뜻해 보입니다. 괜찮아요. 친구 남편분이신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눕니다. 보험 청구 절차, 필요한 서류, 예상 기간. 대화가 길어집니다. 30분, 40분, 1시간. 준호는 미정의 말을 들으며 그녀를 관찰합니다. 말할 때 손을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 웃을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모습. 커피를 마실 때 새끼손가락이 살짝 드는 것. 모든 게 우아해 보입니다. 미정도 준호를 봅니다. 진지하게 듣는 자세.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는 모습. 질문할 때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는 것. 성실해 보입니다. 믿음직스러워 보입니다.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미정이 말합니다. 서류는 제가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명함을 건넵니다. 준호는 명함을 받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스칩니다. 미정은 그 접촉을 느낍니다. 심장이 한 번 더 뜁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카페를 나옵니다. 밖은 따뜻합니다.
봄바람이 붑니다. 헤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악수를 나눕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손을 잡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힘내세요. 미정은 걸어갑니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봅니다. 정장 치마가 종아리까지 내려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립니다. 준호는 차에 올라탑니다. 백미러로 미정이 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왠지 모르게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시동을 걸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미정의 미소가 남아 있습니다. 몇 주간의 입원 치료 후 선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와서 말하기 연습을 도와줍니다. 걷기 연습도 합니다. 선영은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말은 여전히 어눌하고 기억도 가끔 끊깁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오늘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립니다. 준호는 간병을 맡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선영을 돌봅니다. 아침마다 약을 챙겨주고 밥을 먹여주고 화장실도 도와줍니다. 주변 사람들은 준호를 칭찬합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준호 씨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이런 남편 흔치 않아요. 준호는 겸손하게 웃습니다. 아니에요. 아내인데 당연한 거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착한 남편이라고 수군거립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준호의 얼굴은 다릅니다. 웃지 않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그는 선영이 잠들면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숫자만 떠오릅니다. 30억, 보험금, 재산. 준호는 서재로 갑니다. 서랍을 열고 서류를 뒤집니다. 선영이 가입한 보험 서류를 찾습니다. 하지만 없습니다. 준호는 이를 악뭅니다. 주먹을 쥡니다. 어디 숨겨놨지?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재활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선영은 이제 혼자 걷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벽을 짚으며 한 발 한 발 옮깁니다. 어느 날 오후 선영은 2층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을 오르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물리치료사가 계단 오르기도 해보라고 했습니다. 선영은 난간을 꽉 잡습니다. 한 발을 계단에 올립니다. 하나, 천천히 다른 발을 올립니다. 둘, 몸이 흔들리지만 버팁니다. 난간을 더 세게 잡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기척이 뒤에서 느껴집니다. 발소리는 아닙니다. 그냥 기운 같은 것. 누군가 있다는 느낌. 선영은 고개를 돌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쿵! 뭔가 등을 밉니다. 아니 민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선영은 균형을 잃습니다. 난간을 잡은 손이 미끄러집니다. 아! 그대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쿵, 쿵, 쿵. 몸이 계단을 구릅니다. 어깨가 벽에 부딪힙니다. 머리가 난간에 부딪힙니다. 쾅! 선영은 1층 바닥에 쓰러집니다. 의식이 흐려집니다.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준호가 어디선가 나타납니다. 뛰어옵니다. 선영아, 선영아. 그는 선영을 흔듭니다. 하지만 선영은 눈을 뜨지 않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꺾여 있습니다. 준호는 다시 119에 전화합니다. 목소리가 급합니다. 여보세요. 아내가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병원 중환자실입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벗습니다. 표정이 무겁습니다.
하반신 마비입니다. 척추 손상이 심합니다. 당분간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호는 말을 잃습니다. 눈이 커집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합니다. 재활 치료를 해봐야 알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다시 걸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복잡합니다. 슬픔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습니다. 안도 같은 것. 선영은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하반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습니다. 꼬집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소리 없이 흐릅니다. 준호가 뒤에서 휠체어를 밉니다. 괜찮아. 우리 천천히 하자. 선영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물만 흐릅니다. 2주 후입니다. 의사가 준호를 부릅니다. 퇴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속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병원에서 입원 재활 프로그램을 권장합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집에서 제가 돌보겠습니다. 의사는 눈썹을 찌푸립니다. 집에서요? 환자분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데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부담도 있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돌보겠습니다. 의사는 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시다면 물리치료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는 받으셔야 합니다. 준호는 감사 인사를 합니다. 오후입니다. 준호는 휠체어를 가져옵니다. 새 휠체어입니다. 검은색, 접을 수 있는 타입. 선영은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간호사가 옷을 갈아입히는 것을 도와줍니다. 준호는 선영을 휠체어에 앉힙니다. 선영의 몸은 가볍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차에 올립니다. 휠체어는 트렁크에 접어넣습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병원에서 집까지는 20분 거리입니다. 선영은 창밖을 봅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다들 다리를 움직입니다. 선영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봅니다. 가만히 놓여 있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휠체어를 펼칩니다. 선영을 안아서 휠체어에 앉힙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거실에 2층 계단이 보입니다. 저기에서 떨어졌습니다. 선영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손이 떨립니다. 준호는 선영을 거실로 밉니다. 창가에 휠체어를 세웁니다. 여기 앉아 있어. 햇볕도 들고 좋지? 내가 점심 준비할게. 선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표정은 멍합니다. 준호는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재료를 꺼냅니다. 선영은 창밖을 봅니다. 마당에 나무가 보입니다. 봄이라 새싹이 돋아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봄이 아닙니다. 겨울입니다. 차갑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준호는 부엌에서 요리를 합니다. 칼질 소리, 프라이팬 소리. 선영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리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리링. 준호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부엌에서 준호가 핸드폰을 꺼냅니다. 화면을 봅니다. 잠시 멈칫합니다. 선영은 귀를 기울입니다. 준호는 부엌에서 나옵니다. 선영을 힐끗 봅니다. 선영은 창밖만 보고 있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습니다. 준호는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살짝 닫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닫지는 않습니다. 틈이 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세요. 선영은 숨을 죽입니다. 귀를 세웁니다. 준호가 말합니다. 응.
그래, 오늘 퇴원했어. 지금 집이야. 잠시 침묵. 상대방이 말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대답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진단금이 3억이고 이번에 하반신 마비 판정 받았으니까 장애보험금도 나온다고 했지? 선영의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잡습니다. 손톱이 천에 파고듭니다. 준호가 계속 말합니다. 그럼 장애보험금이 2억이니까 총 5억인 거네. 확실한 거지? 침묵. 그래, 알았어.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집니다. 문제는 없는 거야? 나중에 보험사에서 조사 같은 거 나오면 상대방이 뭔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준호가 대답합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진단서도 다 있고 병원 기록도 있으니까. 또 침묵. 준호가 한숨을 쉽니다. 그럼 성년후견인은 언제쯤 신청하면 돼? 의사 선생님한테 소견서 받아야 한다며? 선영의 숨이 멈춥니다. 성년후견인. 그 단어가 귓가에 박힙니다. 상대방이 말합니다. 여자 목소리입니다. 작지만 선영의 귀에는 들립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오빠. 지금 상태로 한 달만 있으면 충분해요. 기억력도 더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준호가 대답합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여자가 또 말합니다.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우리 계획대로. 준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자가 웃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사이잖아요. 우리 사이. 그 말이 선영의 가슴을 찌릅니다. 준호가 말합니다. 그럼 이따 저녁에 통화하자. 선영이가 있어서 길게 못해. 네, 알았어요.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어집니다. 선영은 휠체어에 앉은 채 창밖을 봅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멍합니다. 하지만 손은 떨립니다. 무릎 위에서 주먹이 쥐어집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듭니다. 5억. 성년후견인. 우리 사이. 우리 계획.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남편과 미정. 아내의 친구와 남편. 그들은 연인입니다. 그리고 공범입니다. 남편은 선영을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더 잔인합니다. 선영을 살려두되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평생 통제하며 재산을 쓰려는 겁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소리 없이 흐릅니다. 뺨을 타고 턱으로 떨어집니다. 준호가 방에서 나옵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선영아, 곧 밥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선영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준호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시 요리를 계속합니다. 선영은 창밖에 나무를 봅니다. 바람에 흔들리지만 뿌리는 땅에 박혀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선영도 그렇게 버텨야 합니다. 선영은 눈물을 닦습니다. 손등으로 조용히 닦아냅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나는 더 무기력해져야 한다. 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그들이 방심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선영은 눈을 감습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눈을 뜹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멍한 눈이 아닙니다. 또렷합니다.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보지 못합니다. 그는 등을 돌리고 요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선영은 다시 창밖을 봅니다. 표정을 지웁니다.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선영은 침대에서 눈을 뜹니다. 어제 오후 방에서 들렸던 남편의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보험 얘기, 서류 얘기,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 문제는 없는 거야?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우리 계획대로.
친구 미정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힙니다. 지금부터는 더 철저하게 연기해야 한다고. 더 무기력하게, 더 판단력이 없어 보이게. 커튼이 젖혀지고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준호가 침대 곁으로 다가옵니다. 일어났어? 아침 먹어야지.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눈빛은 초점이 없어 보입니다. 입은 약간 벌어진 채로. 응. 목소리도 평소보다 더 어눌하게 냅니다. 혀가 제대로 돌지 않는 사람처럼. 준호는 선영을 휠체어에 앉힙니다. 거실로 데려가 식탁 앞에 앉힙니다.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준호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선영의 입에 넣어줍니다. 선영은 씹는 동작도 느립니다. 마치 씹는 방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게 또렷합니다. 준호의 표정, 손 움직임, 눈빛까지 전부 관찰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선영의 얼굴을 유심히 봅니다. 마치 동물원 유리창 너머 동물을 관찰하듯. 선영아, 어젯밤에 잘 잤어? 선영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응. 준호는 안도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합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힐끗 봅니다. 하지만 바로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봅니다. 준호는 선영이 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안심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문자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집으로 와. 상의할 게 있어. 받는 사람은 최미정 보험 설계사입니다. 오후 3시가 조금 지났을 때입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준호가 문을 엽니다. 미정이 들어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옷차림은 깔끔한 정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밝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롭습니다. 준호는 미정을 안으로 안내합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선영이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미정은 선영에게 다가갑니다. 쪼그리고 앉아 선영의 손을 잡습니다. 선영아, 왔어. 오늘 좀 어때?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미정을 봅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멍합니다. 미정아. 미정은 선영의 얼굴을 자세히 살핍니다. 눈동자의 움직임을, 입술의 떨림을, 손가락의 반응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연기하는 걸까? 미정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선영아, 어제 뭐 했어? 기억나? 선영은 잠시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젓습니다. 몰라. 미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일단은 안심이 됩니다. 준호가 커피 2잔을 가져옵니다. 미정과 준호는 소파에 나란히 앉습니다. 선영은 조금 떨어진 곳에 휠체어를 댄 채 있습니다. 미정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준호에게 건넵니다. 오빠, 이거 보세요. 선영이가 가입한 보험 전체 목록이에요. 준호는 서류를 펼쳐봅니다. 1장, 2장, 3장.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연금보험 3건, 자산관리형 보험 2건, 장기간병 보험 1건, 보험료만 해도 매달 수백만 원입니다. 가입 금액은 총 15억 원이 넘습니다. 준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집니다. 이렇게 많이 가입했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목소리를 낮춥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준호는 미정을 봅니다. 미정은 선영을 슬쩍 봅니다. 선영은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습니다. 미정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보험들 지금 상태로는 청구가 복잡해요. 명의자가 선영이니까요. 만약 오빠가 법적 대리인이 되시면
훨씬 수월해져요. 준호는 눈을 가늘게 뜹니다. 법적 대리인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성년후견인이요. 선영이가 지금처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법원에서 인정해 줄 거예요. 준호는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생각에 잠깁니다. 선영은 창밖을 보는 척하면서 귀를 열어둡니다. 모든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그 단어가 선영의 머릿속에 박힙니다. 미정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일단 이거 참고하세요. 절차 설명서예요. 준호는 서류를 받아봅니다.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법원 신문 절차, 모든 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 온 것처럼 준호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읽습니다. 미정은 커피를 마시며 기다립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묘하게 느껴집니다. 단순한 업무 관계 이상의 무언가. 선영은 그 공기를 느낍니다.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며칠 후 재활의학과입니다. 선영은 진료실 안에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준호는 그 옆에 서 있습니다. 의사 오세훈이 차트를 보며 말합니다. 지난번보다 상태가 어떠세요? 준호가 대신 대답합니다. 기억력이 더 나빠진 것 같아요. 방금 전 일도 금방 잊어버리고 사람 이름도 헷갈려 하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는 선영을 봅니다. 부인, 제 얘기 들리세요?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의사는 간단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젓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합니다. 몰라요. 의사는 또 묻습니다. 지금 몇 시쯤 될 것 같아요? 선영은 또 고개를 젓습니다. 몰라요. 의사는 계속 질문을 이어갑니다. 아침에 뭐 드셨어요? 선영은 멍한 표정으로 천장을 봅니다. 죽 먹었나? 의사는 차트에 꼼꼼히 적어 내려갑니다. 진료가 끝나고 준호와 의사는 복도로 나갑니다. 선영은 진료실 안에 혼자 남습니다. 복도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목소리입니다. 부인 상태가 예상보다 안 좋네요. 인지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입니다. 그럼 회복 가능성은요? 의사가 대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이미 뇌 손상이 광범위하고 재활 효과도 미미해요. 앞으로도 계속 보호자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선생님 혹시 소견서 같은 거 써주실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의사가 대답합니다. 아, 성년후견인 신청하시는 거죠? 요즘 이런 경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써드릴 수 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밝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두 사람이 다시 진료실로 들어옵니다. 선영은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말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의사도 한패구나. 선영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입니다. 준호는 선영을 침대에 눕힙니다. 이불을 덮어줍니다. 오늘 많이 피곤했지? 푹 쉬어. 선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준호는 불을 끄고 방을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선영은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숨소리를 고르게 유지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립니다. 준호가 뉴스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상체만 움직입니다.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척합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엽니다. 안에 준호의 물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핸드폰 충전기, 지갑, 차 열쇠. 선영은 조심스럽게 하나씩 뒤집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그때 명함 하나가 눈에 띕니다. 김도연 변호사, 가족법 전문, 성년후견인 상속 이혼. 선영은 명함을 뒤집어 봅니다. 뒷면에 준호의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2시 상담. 선영의 손이 떨립니다. 명함을 다시 제자리에 놓으려는데 그 아래 종이가 더 있습니다. 서류 한 장을 꺼냅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안내,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선영은 서류를 읽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법원 신청, 의사소견서, 가족동의, 재산 목록. 모든 게 적혀 있습니다. 선영은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넣습니다. 서랍을 닫습니다. 침대로 돌아가려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준호가 화장실에 가는 소리입니다. 선영은 재빨리 침대로 기어 올라갑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이밉니다. 선영을 봅니다. 선영은 숨소리를 고르게 유지합니다. 잠든 것처럼. 준호는 문을 닫습니다. 선영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식은 땀이 흐릅니다. 조심해야 해. 더 조심해야 해. 그날 밤부터 선영은 혼자만의 시간을 만듭니다. 준호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입니다. 보통 새벽 2시쯤입니다. 선영은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옵니다. 바닥에 손을 짚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다리에 집중합니다. 발가락부터. 움직여. 제발.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집중합니다. 계속 시도합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오른발 엄지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선영은 눈을 크게 뜹니다. 움직였어. 감격이 밀려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입을 손으로 막습니다. 선영은 계속 연습합니다. 발가락, 발목, 무릎. 매일 밤 조금씩 나아집니다. 어느 날 밤에는 무릎을 구부릴 수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 밤에는 발목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철저하게 숨깁니다. 준호 앞에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어느 날 밤 선영은 침대 손잡이를 잡고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다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버텁니다. 5초, 10초, 15초. 선영은 서 있습니다. 휠체어 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나는 다시 걸을 수 있어. 그때 준호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선영은 재빨리 바닥에 앉습니다. 침대로 기어 올라갑니다. 준호가 눈을 뜹니다. 선영아? 선영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잠든 척합니다. 준호는 잠시 선영을 보다가 다시 눈을 감습니다. 선영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아슬아슬했어. 며칠 후 미정이 다시 집에 방문합니다. 이번에는 점심시간입니다. 준호가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미정은 거실에서 선영과 함께 있습니다. 미정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봅니다. 가방은 옆에 놓여 있습니다. 선영은 휠체어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합니다. 미정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미정은 전화를 받고 복도로 나갑니다. 네, 말씀하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멀어집니다. 선영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휠체어를 조금씩 밀어 미정의 가방 쪽으로 다가갑니다. 가방이 조금 열려 있습니다. 안에서 서류 모서리가 보입니다. 선영은 손을 뻗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류를 잡아당깁니다. 서류가 반쯤 나옵니다. 제목이 보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서 초안. 선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서류를 조금 더 당깁니다. 내용이 보입니다. 신청인 박준호 배우자, 피성년후견인 김선영. 신청 사유 뇌졸중 및 척추 손상으로 인한 지속적 판단 능력 상실. 재산 목록 부동산 15억, 예금 10억, 보험 15억. 선영의 손이 떨립니다. 숫자가 정확합니다. 모든 재산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가까워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선영은 당황합니다. 서류를 다시 넣으려 하는데 손이 떨려서 잘 안 들어갑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미정이 거실로 들어옵니다. 선영을 봅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봅니다. 미정의 얼굴이 굳습니다. 선영아? 선영은 바닥을 가리킵니다. 어눌하게 말합니다. 떨어졌어. 미정은 재빨리 서류를 줍습니다.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선영을 자세히 봅니다. 눈빛을 살핍니다. 지금 뭘 봤어? 선영은 고개를 가웃거립니다. 종이? 미정은 더 다가옵니다. 그 종이에 뭐가 적혀 있었는지 봤어? 선영은 고개를 젓습니다. 글씨, 작아. 안 보여. 미정은 잠시 선영을 응시합니다.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연기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준호가 부엌에서 나옵니다. 식사 준비됐어요. 미정은 표정을 바꿉니다. 환하게 웃습니다. 아, 네. 고마워요. 하지만 미정의 눈빛은 여전히 선영을 향해 있습니다. 식사 내내 미정은 선영을 관찰합니다. 선영은 준호가 떠먹여주는 밥을 천천히 먹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멍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둘이 함께 날 없애려고 하는 거야. 며칠 후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준호는 선영에게 밥을 먹여주면서 계속 생각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미정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선영이 서류를 봤을 수도 있다고. 혹시 연기하는 건 아닐까 조심해야 한다고. 준호는 선영의 얼굴을 봅니다. 여전히 멍합니다. 초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선영아. 선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준호가 묻습니다. 우리 결혼기념일이 언제지? 선영은 잠시 멈칫합니다. 사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10월 15일입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해야 합니다. 몰라. 준호는 눈을 가늘게 뜹니다. 정말? 하나도 기억 안 나? 선영은 고개를 젓습니다. 준호는 또 묻습니다. 그럼 내 생일은? 선영은 또 고개를 젓습니다. 몰라. 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선영에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선영아, 혹시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선영은 눈을 크게 뜹니다.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뭐? 준호는 선영의 어깨를 잡습니다. 너 진짜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거야?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거야? 선영은 고개를 젓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몰라. 나 아무것도 몰라. 준호는 선영을 놓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선영의 뒤로 갑니다. 휠체어를 밉니다. 그래, 알았어. 미안.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준호는 선영을 침실로 데려갑니다. 침대에 눕힙니다. 그리고 갑자기 선영의 다리를 만집니다. 여기 감각 있어? 선영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다리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준호는 다리를 꼬집습니다. 선영은 얼굴을 찡그립니다. 하지만
다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참아야 해. 준호는 더 세게 꼬집습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아파. 하지만 다리는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다. 준호는 손을 뗍니다. 잠시 선영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방을 나갑니다. 선영은 혼자 남습니다.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아픔 때문이 아닙니다. 공포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려는 거지. 다음 날 준호는 혼자 외출합니다. 선영에게 말합니다. 은행 좀 갔다 올게. 금방 올게. 하지만 준호가 간 곳은 은행이 아닙니다.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김도연 변호사 58세. 보수적인 회색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준호는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건너편에 변호사가 앉아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박 선생님, 필요한 서류는 거의 다 준비되신 것 같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변호사는 체크리스트를 봅니다. 의사 소견서 받으셨고, 재산 목록 정리하셨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준비하셨네요. 준호가 묻습니다. 그럼 이제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신청하시면 법원에서 신문 기일을 잡을 겁니다.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준호는 안도합니다.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묻습니다. 그런데 부인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준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설명해도 이해 못하실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겠군요. 그럼 신문 때도 부인의 상태를 명확히 보여주셔야 합니다. 판사님이 직접 확인하실 테니까요. 준호는 웃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 상태면 충분할 겁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합니다. 그럼 이번 주 안으로 신청서 넣겠습니다. 기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준호는 일어서며 악수를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준호는 사무실을 나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꺼냅니다. 미정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다 됐어. 이번 주 안에 신청한대. 곧 답장이 옵니다. 수고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준호가 외출한 동안 선영은 집에 혼자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봅니다. 하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법원, 신문, 선영은 며칠 전 엿들은 대화를 떠올립니다. 준호와 변호사의 통화, 2주 안에 기일이 나올 것 같다는 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결심합니다. 더 열심히 재활해야 한다고. 그날 밤 선영은 평소보다 더 오래 연습합니다. 침대 옆에 서는 연습, 한 발짝 내딛는 연습, 다리가 떨립니다. 땀이 흐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사 오세훈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모니터에는 소견서 양식이 떠 있습니다. 의사는 타이핑을 시작합니다. 환자명 김선영, 진단명 뇌졸중 후유증, 척추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소견 환자는 일상생활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으며 기억력 감퇴 및 인지 기능 장애가 관찰됨. 재산 관리 및 법적 행위를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됨. 의사는 소견서를 출력합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봉투에 넣어 준호에게 전달할 준비를 합니다. 일주일 후입니다. 우편함에서 등기 우편물이 도착합니다. 준호가 받습니다. 발신처는 법원입니다. 준호는 집 안으로 들어가 봉투를 뜯습니다. 성년후견인 신문 기일 통지서. 준호는 내용을 읽습니다. 신문 기일 2주 후 오전 10시 장소 가정법원 사무법정.
출석 대상 신청인 박준호, 피성년 후견인 김선영. 준호는 통지서를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드디어 준호는 바로 미정에게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나야. 통지서 왔어. 미정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말요? 언제예요? 준호가 대답합니다. 2주 후. 같이 가줄 수 있죠? 미정이 대답합니다. 당연하죠. 제가 도와드려야죠. 통화가 끊어집니다. 준호는 통지서를 식탁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선영을 봅니다. 선영은 거실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준호는 선영에게 다가갑니다. 선영아, 2주 후에 우리 법원에 가야 해. 선영은 고개를 돌립니다. 멍한 표정입니다. 법원?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내 건강 상태 확인하는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합니다. 2주 안에 준비를 끝내야 해. 그날 밤 선영은 더욱 집중해서 재활 연습을 합니다. 서는 연습, 걷는 연습, 균형 잡는 연습, 다리에 힘이 조금씩 더 들어갑니다. 선영은 침대 손잡이를 잡고 일어섭니다. 한 발을 앞으로 내딛습니다. 휘청거리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한 발을 내딛습니다. 선영은 걷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분명히 걷고 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반드시 이길 거야. 시계를 봅니다. 새벽 3시입니다. 준호는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침대로 돌아갑니다.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2주 후 법정에서 모든 것을 뒤집을 그 순간을. 신문 당일 아침입니다. 선영은 일찍 눈을 뜹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준호는 이미 일어나 있습니다. 선영의 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색 니트와 검은색 치마. 환자처럼 보이는 옷차림입니다. 선영아, 일어났어? 오늘 법원 가는 거 알지?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표정은 여전히 멍합니다. 준호는 선영을 일으켜 휠체어에 앉힙니다. 옷을 갈아입힙니다. 선영은 인형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실패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준호는 선영의 머리를 빗겨줍니다. 화장은 하지 않습니다. 창백한 얼굴 그대로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합니다. 죽 한 그릇. 준호가 떠먹여줍니다. 오늘은 긴장 안 해도 돼. 그냥 편하게 있으면 돼. 선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차에 오릅니다. 준호가 선영을 안아서 조수석에 앉힙니다. 휠체어는 트렁크에 접어넣습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법원까지는 30분 거리입니다. 선영은 창밖을 봅니다. 지나가는 풍경들, 사람들, 건물들, 나무들, 모든 게 마지막처럼 느껴집니다. 법원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준호는 휠체어를 꺼내고 선영을 앉힙니다. 법원 입구로 밉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옵니다. 최미정입니다. 미정도 단정한 정장 차림입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습니다. 화장은 평소보다 연하게 했습니다. 오빠, 선영아. 오셨네요. 미정은 환하게 웃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롭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미정은 선영을 봅니다. 선영의 얼굴을 자세히 살핍니다. 선영아, 오늘 컨디션은 어때?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미정을 봅니다.
몰라. 미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준호와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세 사람은 법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복도는 길고 조용합니다. 발소리만 울립니다. 대기실에 도착합니다. 준호와 미정은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의사소견서, 재산 목록, 신청서, 모든 게 완벽합니다. 빠진 것이 없습니다. 선영은 휠체어에 앉아 가만히 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표정은 공허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성공하게 해달라고. 제발 진실이 밝혀지게 해달라고.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사무법정에서 곧 신문이 시작된다고. 준호는 심호흡을 합니다. 미정은 가방을 챙깁니다. 선영은 눈을 감습니다. 짧은 기도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준호가 선영의 휠체어를 밀고 들어갑니다. 미정은 그 뒤를 따릅니다. 법정 안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판사석, 증인석, 방청석. 천장은 높고 조명은 밝습니다. 판사가 들어옵니다. 50대 여성 판사입니다.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표정은 엄숙합니다. 착석하세요.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선영은 휠체어에 그대로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칩니다. 사건 번호를 읽습니다. 성년 후견인 선임 신청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박준호 씨, 피성년 후견인은 김선영 씨. 맞습니까? 준호가 일어서서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읽습니다. 의사소견서, 재산 목록, 신청 이유. 판사가 묻습니다. 신청 사유가 뇌졸중 및 척추 손상으로 인한 판단 능력 상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호는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아내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언어 기능이 손상되고 기억력도 떨어졌다고. 이어서 계단 사고로 하반신 마비까지 생겼다고.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지금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까? 준호가 대답합니다. 네.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식사도 제가 먹여줘야 합니다. 기억도 거의 없어서 방금 전 일도 기억 못합니다. 판사는 선영을 봅니다. 선영은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앞을 보고 있습니다. 판사가 선영에게 직접 질문합니다. 김선영 씨, 제 말 들리십니까?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판사를 봅니다. 네. 목소리가 작고 어눌합니다. 판사가 또 묻습니다.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아십니까? 선영은 잠시 멈칫합니다. 사실 알고 있습니다. 법원입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해야 합니다. 선영은 고개를 가볍게 젓습니다. 몰라요. 판사는 기록을 적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선영은 또 고개를 젓습니다. 몰라요. 판사는 계속 질문합니다. 남편 이름이 뭔지, 결혼한 지 몇 년인지,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는지. 선영은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척합니다. 혹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판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의사소견서를 다시 봅니다. 미정도 증인으로 불려나갑니다. 그녀는 보험 설계사로서 선영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선영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험 관련 결정도 스스로 내릴 수 없다고, 보호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미정의 말투는 전문적이고 설득력 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준호와 미정이 원하는 대로. 판사가 말합니다. 그럼 이제 최종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신청인 박준호 씨,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준호는 일어섭니다. 목소리에 힘을 줍니다. 판사님,
제 아내는 이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평생 보호하고 싶습니다. 재산 관리도 제가 책임지고 잘하겠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감동적인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선영이 움직입니다.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습니다. 천천히 힘을 줍니다. 준호와 미정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판사만 선영을 보고 있습니다. 선영은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휠체어에서 일어서려고 합니다. 준호가 뒤늦게 알아챕니다. 눈이 커집니다. 선영아, 뭐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영은 휠체어에서 일어섭니다. 다리가 떨립니다. 무릎이 휘청거립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딛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멈춥니다. 판사는 안경 너머로 선영을 봅니다. 준호는 얼어붙습니다. 미정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습니다. 선영은 한 발을 내딛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또 한 발을 내딛습니다. 선영은 걷고 있습니다. 휠체어 없이 법정 안이 술렁입니다. 선영은 판사석 앞까지 걸어갑니다. 숨이 가쁘지만 참습니다. 다리는 떨리지만 버팁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입니다. 김선영 씨, 지금 걸으실 수 있으신 겁니까? 선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입을 엽니다. 이번에는 어눌하지 않습니다. 또렷합니다. 네, 걸을 수 있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립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섭니다. 선영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선영은 준호를 봅니다. 눈빛이 차갑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막고 있어요. 미정도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립니다. 정숙, 김선영 씨,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영은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판사님, 저는 하반신 마비가 아닙니다. 한 달 전부터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매일 밤 혼자 재활 연습을 했습니다. 준호가 소리칩니다. 거짓말이야. 너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판사가 준호를 제지합니다. 신청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계속 말씀하세요. 김선영 씨. 선영은 계속 말합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저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일부러 그런 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목숨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입니다. 판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영은 준호와 미정을 번갈아 봅니다. 저 두 사람이 저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선영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30억의 유산을 상속받았다고 그 돈을 보호하기 위해 친구 최미정을 통해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함정이 되었다고 선영은 미정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제 보험 정보를 전부 남편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둘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미정이 소리칩니다. 거짓말이에요. 증거 있어요? 선영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집에서 둘이 함께 있는 걸, 그리고 남편이 당신과 통화하는 걸 여러 번 들었습니다. 판사가 기록을 시작합니다. 선영은 계속 말합니다. 저는 계단에서 떨어진 것도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제 뒤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등을 민 느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준호가 손을 휘젓습니다. 말도 안 돼. 그날 나는 밖에 없었어. 선영은 준호를 똑바로 봅니다. 정말요? 그럼 왜 제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나타났죠? 밖에 있었다면서요? 준호의 얼굴이 굳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그런 척 하신 겁니까? 회복된 걸 숨기신 이유가 뭡니까? 선영은 대답합니다. 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걸 알면 저를 더 위험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기력한 척 했습니다. 그 사이에 둘의 계획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선영은 준호를 봅니다. 남편은 의사와 변호사를 통해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되어 제 재산을 모두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판사가 준호를 봅니다. 박준호 씨, 이게 사실입니까? 준호는 얼굴이 벌개집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내를 보호하려고. 선영이 끊습니다. 보호요? 그럼 왜 제가 가입한 보험 내역을 몰래 조사했죠? 왜 의사에게 제 상태를 실제보다 나쁘게 말하라고 했죠? 준호는 입을 다뭅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후견인 신청이 아니라 형사사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신문은 여기까지 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합니다. 저는 이제 가봐도 되나요? 판사가 제지합니다. 아직 안 됩니다. 증인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신문이 중단되고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준호와 미정은 따로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이제 둘 사이에 협력은 없습니다.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만 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당신이 선영한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미정이 돌아봅니다.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뭐라고요? 오빠가 의사한테 소견서 제대로 받으라고 했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준호가 소리칩니다. 처음부터 이런 계획 꺼낸 게 누군데? 미정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결정한 건 오빠잖아요. 저는 그냥 도와준 거예요. 법원 직원이 조용히 하라고 제지합니다. 선영은 별도의 방에서 조사관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단 사고에 대해 자세히 진술합니다. 조사관이 묻습니다. 그날 정확히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선영은 기억을 되살립니다. 등 한가운데를 밀린 느낌이었어요. 강하게요. 바람이나 제가 미끄러진 게 아니라 분명히 뭔가가 저를 밀었어요. 조사관은 기록합니다. 남편분 외에 집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까? 선영은 잠시 생각합니다. 그날 아침에 미정 씨가 왔었어요. 서류 가져온다고. 조사관의 눈빛이 변합니다. 한편 다른 조사실에서는 의사 오세훈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관이 묻습니다. 선생님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셨습니까? 의사는 땀을 흘립니다. 저는 보호자의 말을 토대로 판단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펼칩니다. 그런데 여기 소견서를 보면 지속적 판단 능력 상실이라고 단정적으로 쓰셨는데요. 의사는 말을 더듬습니다. 그건 보호자가 그렇게 말해서. 조사관이 날카롭게 묻습니다. 보호자가 원하는 대로 소견서를 써주신 겁니까? 의사는 고개를 떨굽니다. 변호사 김도연도 따로 조사를 받습니다. 서류를 검토받습니다. 조사관이 묻습니다. 선생님은 피성년 후견인을 직접 만나보셨습니까? 변호사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신청인의 말만 듣고 진행했습니다. 조사관이 지적합니다. 그럼 정확한 상태 파악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신 건데 이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변호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공범들의 연합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살 길만 찾고 있습니다. 준호는 미정 탓을 합니다. 미정은 준호 탓을 합니다. 의사는 준호 탓을 합니다. 변호사는 모두의 탓을 합니다. 그들이 함께 쌓아 올린 거짓의 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며칠 후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선영은 경찰서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휠체어가 아닙니다.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형사가 선영에게 묻습니다. 부인, 남편과 최미정 씨의 관계를 정확히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선영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처음 의심한 건 병원에 입원했을 때입니다. 둘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남편이 미정 씨와 통화하는 걸 여러 번 들었습니다. 형사는 기록합니다. 직접 목격한 적은 있습니까? 선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느 날 밤 거실에서 둘이 포옹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형사는 계속 질문합니다. 그럼 왜 그때 바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까? 선영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때의 공포가 떠오릅니다. 무서웠어요.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들키면 더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르는 척 했습니다. 형사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한편 준호도 별도의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형사가 묻습니다. 계단 사고 당일 정확히 어디에 계셨습니까? 준호는 대답합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형사가 되묻습니다. 집 어디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준호는 말을 더듬습니다. 그게 정확히는 기억이. 형사가 서류를 꺼냅니다. 119 신고 기록을 보니 사고 발생 후 1분 만에 신고하셨더군요. 부인이 2층에서 떨어졌는데 1분 만에 발견하고 신고하려면 가까이 계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준호는 식은땀을 흘립니다. 미정도 조사를 받습니다. 형사가 묻습니다. 최미정 씨, 박준호 씨와의 관계가 정확히 뭡니까? 미정은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그냥 업무 관계였어요. 형사가 통화 기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통화 기록을 보니 거의 매일 통화하셨고 통화 시간도 평균 30분 이상이던데요. 업무 상담치고는 길지 않습니까? 미정은 할 말이 없습니다. 형사가 계속 압박합니다. 그리고 문자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이번 일만 끝나면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이게 업무 관계의 대화입니까? 미정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진실이 드러납니다. 준호와 미정의 관계, 보험금을 노린 계획, 선영을 무능력자로 만들려던 시도, 모든 것이 하나씩 밝혀집니다. 집안도 압수수색이 진행됩니다. 준호의 서재에서 여러 서류가 발견됩니다. 재산 목록, 보험 관련 메모, 변호사 명함, 그리고 준호의 노트북에서 검색 기록이 발견됩니다. 성년후견인 재산 관리, 배우자 사망 시 상속, 보험금 수령 조건 준호는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정의 집에서도 증거가 나옵니다. 선영의 보험 정보가 담긴 파일들, 준호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프린트한 종이들, 두 사람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 더 철저했습니다. 일주일 후입니다. 준호는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입니다. 면회실에서 변호사와 대화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젓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통화 기록, 문자, 검색 기록, 그리고 의사와 변호사도 전부 진술을 바꿨습니다. 준호는 머리를 감싸줍니다. 미정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보험 사기 방조 및 공모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미정은 집에 있지만 외출이 제한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미정은 거울을 봅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낯섭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어머니입니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사 오세훈은 병원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의료윤리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처분입니다. 의사 면허 취소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세훈은 진료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빈 진료실. 환자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는 후회합니다. 왜 그때 돈에 눈이 멀었을까? 준호가 준 돈은 고작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 때문에 30년 쌓아온 커리어가 무너졌습니다. 변호사 김도연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협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직무유기 및 비윤리적 행위. 김도연은 사무실에서 짐을 쌉니다. 직원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사무실은 쓸쓸합니다. 그는 명함을 봅니다. 정의를 위한 법률 파트너 웃음이 나옵니다. 쓴 웃음입니다. 정의는 어디 갔을까? 돈 앞에서 정의는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선영은 다시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숨기지 않고 물리치료실에서 선영은 평행봉을 잡고 걷습니다. 치료사가 옆에서 격려합니다. 좋아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선영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습니다. 혼자 연습하던 때보다 효과가 더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병원 복도를 걷습니다. 이제 지팡이만 짚으면 혼자 걸을 수 있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선영을 봅니다. 응원의 눈빛을 보냅니다. 선영은 미소를 짓습니다. 진심으로 웃는 건 오랜만입니다. 재산 문제도 정리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준호의 재산 접근권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선영 명의의 모든 자산은 선영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도 재검토되었습니다. 미정이 가입시켜준 보험들, 일부는 해지하고 일부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설계사와 상담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대형 보험사의 베테랑 설계사입니다. 선영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이제는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직접 공부하고 직접 결정합니다. 집도 정리했습니다. 준호와 함께 살던 집은 너무 많은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선영은 그 집을 팔았습니다. 새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집입니다.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입니다. 짐을 풀며 선영은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어느 날 선영은 부모님 묘소를 찾아갑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꽃을 놓고 술을 따릅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립니다. 엄마, 아빠가 남겨주신 돈 잘 지켰어요. 그리고 제 자신도 지켰어요.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힘들었지만 배웠어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아무도 저를 대신해서 결정할 수 없다는 걸. 선영은 일어섭니다. 묘비를 쓰다듬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저 잘 살게요. 묘소를 나서는 선영의 걸음이 단단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지만 자세는 곧습니다. 신 29. 마지막 대면 재판이 열렸습니다. 선영은 증인석에 앉아 있습니다. 준호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습니다. 둘은 오랜만에 마주봅니다. 준호는 많이 초췌해졌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수척합니다. 구치소 생활이 그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검사가 선영에게 묻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선영은 준호를 봅니다. 준호도 선영을 봅니다. 선영이 입을 엽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선영이 묻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언제부터 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선영이 계속 말합니다. 우리 결혼한 지 15년이에요. 15년 동안
당신은 날 사랑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준호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습니다. 선영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아마 없었겠죠. 처음부터 내 집안만 보고 결혼한 거겠죠. 준호가 고개를 듭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준호가 말합니다. 미안해. 선영은 고개를 젓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 앞에서 영원히 사라져줬으면 좋겠어요. 판사가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준호는 사기 및 살인 미수, 배우자, 학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준호는 고개를 떨굽니다. 미정도 같은 날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기 방조 및 공모 혐의로 징역 3년입니다. 법정을 나서는 선영. 복도에서 미정과 마주칩니다.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섭니다. 미정이 먼저 말합니다. 선영아. 선영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미정은 입술을 깨뭅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영은 미정을 똑바로 봅니다. 미안하다고 다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내 친구였어요.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는데 날 배신했어요. 미정은 눈물을 흘립니다. 선영은 돌아섭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갑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선영의 뒷모습. 그 모습은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1년 후입니다. 선영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걷습니다.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선영은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작은 사무실입니다. 문에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여성 재무 상담소 선영은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재산 관리를 모르는 여성들, 가족에게 속고 사는 여성들,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모르는 여성들. 첫 상담 고객이 들어옵니다. 50대 여성입니다.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합니다. 저기, 남편이 제 명의로 보험을 가입했다는데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영은 부드럽게 웃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얘기해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성은 안도하며 앉습니다. 선영은 노트북을 엽니다. 상담을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봄날입니다. 선영은 생각합니다. 나는 살아남았다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살리겠다고. 상담이 끝나고 여성은 밝은 표정으로 나갑니다.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뭘 해야 할지 알겠어요. 선영은 손을 흔들어 배웅합니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선영은 창밖을 봅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선영도 이제 자기 삶을 삽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딸도 아니고, 그냥 김선영으로. 핸드폰이 울립니다. 새로운 상담 예약입니다.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씁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2시에 뵙겠습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하지만 선영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은 슈퍼에 들러 장을 봅니다. 혼자 먹을 저녁 재료를 삽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엽니다. 조용한 집,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선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합니다. 음악을 틉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거실 벽에는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부모님과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선영은 사진을 봅니다. 부모님이 웃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오늘도 잘 살았어요. 내일도 잘 살 거예요.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습니다. 책을 펼칩니다. 재무 관련 책입니다. 선영은 계속 공부합니다. 더 많이 알아야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밤이 깊어갑니다. 선영은 침대에 눕습니다. 편안한 침대, 편안한 잠, 악몽은 이제 없습니다.
준호도 미정도 휠체어도 모두 과거입니다. 선영은 눈을 감습니다. 잠이 듭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에필로그 3년이 흘렀습니다. 선영의 상담소는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찾아옵니다. 도움을 받고 새 삶을 시작합니다. 선영은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여성 재무 자립이라는 주제로 강연장에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선영은 단상에 섭니다. 마이크를 잡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영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칩니다. 저는 3년 전에 죽을 뻔했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청중들은 집중해서 듣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삶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악수를 청합니다. 감사 인사를 합니다. 선영은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대답합니다. 밤, 집으로 돌아온 선영. 거울을 봅니다. 55세가 된 그녀. 주름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더 밝아졌습니다. 선영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합니다. 잘 살았어. 오늘도. 그리고 미소를 짓습니다. 진심으로. 오늘 사연 들으시고 감동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